안녕하세요. 주간보 교육용 TV 주간보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가산을 이제 얘기하기로 했는데 잠깐만 제가 일단은 그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모든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분들 그리고 종사자분들 좀 고생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가면 쓰고 나오냐 하면요. 사실 제가 조금만 얘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이 가면 쓰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정치적 얘기가 중간에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안 받기 위해서. 지금 저도 이런 얘기는 사실 교육용에서는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초토화됐습니다. 초토화되고 이거 지금 휴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모든 대표자분들이 똑같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안 하려다가 하는 이유는 이 정부나 중앙정부나 지금 지자체가 하는 그 행동은 사실 우리를 그냥 버려두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뭐 이 정치적 색깔은 없습니다. 좌파 우파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우리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 같아요. 무슨 지침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이런 뭐 휴원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도 뭐 손해 볼 거는 각오하고 있죠. 모든 대표자분들 다 각오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 일체 얘기도 없습니다.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학교나 뭐 다른 뭐 사회단체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뭐 폐쇄시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놔두고 있어요. 저는 이게 결코 잘하는 행동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좀 우리는 그냥 찬밥 신세 같아요. 이 장기요양기관 시설을 하는 우리들은. 그래서 뭐 지금 뭐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더 힘들게 하는 것 같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뭐 우리뿐만 아니고 자영업자들 분들 뭐 다른 뭐 직장을 하시는 분들은 또 경제 이 활동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피해는 보시지만 우리는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지도 점검한다고 뭐 아니 뭐 회계나 뭐 이런 것도 보면은 다 자기들 이제 지도 점검한다고 적용을 시키는데 우리한테 왜 이런 거는 그 보호를 안 해주는지 조금이라도 조금 뭐 무슨 지도를 그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는 뭐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들 좀 힘내시고 뭐 그래도 할 일은 해야죠. 저도 할 일 해야 되니까 유튜브 찍습니다. 유튜브 찍으니까 힘을 내시고요. 힘내시고 이제 오늘도 뭐 힘 안 나겠지만은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예, 교육 내용이 뭐 교육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고 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제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힘내십시오. 갑니다. 예, 근로기준법 제60조 4 한번 볼게요. 요거를 이제 물어보신 좀 개념이 안 잡힌다고 그걸 말씀하시는데 사용자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요 2년하고 1을 요 염두에 두시고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초 1년은 이제 입사하시고 여기 이제 입사를 했죠. 입사를 해가지고 1년 동안은 하루 이제 한 달을 만간하면 한 개의 유급 휴가가 생겨요. 그렇게 이제 한 달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달에 쉬셔도 되고
그걸 모아서 쓰셔도 되는데 그 1년 안에 요 1년 안에 쓰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못 쓰는 경우에 보통 이제 회사 사정으로 못 쓰는 경우가 많죠. 근무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대표자분께서 이 연차를 못 쓰면은 그 돈을 주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최초는 이제 한 달 만근했을 때 그렇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1년을 일했는 것 때문에 이 15개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그 2년 차 때 1년이 지난 시점에서요. 그러면 이제 이 15개의 휴가도 1년 요 안에 쓰면서 요 1년 또 만근하면 또 15개가 생겨요. 요렇게 요 최초 근무한 다음에는 2년 단위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2년 단위로 15개 생기고, 요 두 번째는 이제 3년차 지나갖고 이제 4년차 때 하면 여기에 근무했는 게 또 여기 생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2년 단위로 한 개씩 이제 가산일이 추가돼요. 그럼 여기는 16개가 생겨요. 요 1년 동안에는 16개. 또 여기를 근무하고 나면 또 16개 생겨요. 그럼 요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요 5년이 이제 5년을 만거했죠? 그럼 여기 또 근무했는 것만큼 유급휴가가 또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또 17개가 된다는 거죠. 또 그 후년도 17개고 또 2년 단위로 간다는 거죠. 2년 단위로 갔을 때 또 그 다음에 이제 2년 단위로 가면 18개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2년 단위로 보시면 최초 1년 빼놔놓고 2년 단위로 보시면 돼요. 2년 단위로 매년 이제 15개 이상씩의 휴가가 발생한다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 이제 이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은 총 이제 휴가 일수가 많이 늘어나겠죠. 뭐 한 20년 되면 이제 21년 정도 됐을 때는, 아니네, 21년이 아니네, 한 3년 4년 이제 고래 되면 이제 25 휴가 이 16개 유급 15개 유급 휴가가 25개가 돼 있겠죠. 25개를 넘지, 그 이후에도 근무를 한다 하더라도 2년 단위로 이제 25일을 넘지를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하면은 요 2년 단위로 이렇게 보고 이제 하루씩 더 추가된다는 거, 요거를 이제 명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아예 지금 뭐 없는 상태지만 또 2년 지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또 2년 지났을 때 이렇게 되는 거고, 한 개씩 더 늘어난다. 이렇게 2년마다 한 개씩 더 늘어나면서 그걸 1년마다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예, 52조부터 볼게요. 52조 가산 및 감액, 급여 비용 등 1. 급여 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이 적용되는 비율은 월 한도액 범위 내의 비용만을 의미한다. 다만 제13조 2항 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포함한다. 이게 13조하고 보시면 아는데, 여기 뭐냐 하면은 올라가 볼게요. 야, 13조 2항.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1항의 제어급여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저희 뭐 주야간보 같은 경우에 이동 서비스 비용, 목욕 비용 이런 건 포함되지 않는다 요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시 돌아갈게요. 52조 52조 이 가산 또는 감액으로 산출된 금액이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땐 반올림한다. 반올림하시면 되고, 이거는 월중 업무정지, 지정 취소 또는 기간 유형이 변경된 경우 월 단위 1일 평균 입소자의 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비용 가산 및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 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중 초일에 기간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요거 이제 1명 미만 1일 평균 입소자 수가 이때 적용하지 않는다 요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53조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가산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급여비용 가산이 있어요. 급여비용 가산요. 예. 이 급여비용 가산은 뭐 주말이나 뭐 6시 넘어서 가산하는 것도 그 급여비용 가산으로 치긴 치지만, 사실상 공식에, 우리 가산 공식에는 해당이 안 가거든요.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가산 공식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가산 공식은 요 밑에 있어요. 요 밑에 여기 있습니다. 56조 여기 요렇게 있으니까 요건 보시면 되고 53조부터 다시 볼게요. 여기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릴 거 이제 공식은 똑같이 적용돼요. 여기 있는 것은 전부 다 인력 추가 배치랑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간호사 배치, 야간 직원 배치, 맞춤형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이 공식에 적용이 돼요. 이거는 요거를 이제 다 나눴다고 공식에 적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물론 여기 이제 요 밑에 이제 급여 비용 여기 가산 금액 여기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54조 급여 비용 가산 산정의 원칙 제55조의 인력 추가 배치 가산 및 57조의 방문 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 요양 기간 제48조의 인력 배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요 그 인력 추가 배치를 이제 가산을 받으려면은 그 의무 인력을 다 배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산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빠진다면 의무 인력이 이제 가산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밑에도 그 내용인데 2는 요 정원 초과됐을 때 정원 초과됐을 때 그 인력 추가 배치를 간호사가 뭐 아까 여기 말한 요 급여 비용 요 가산의 유형 요거 전부 다 받을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요거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고 정원 감액 65대 정원 초과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급여기간 주요간보 단기 보호기간 뭐 이게 보통 시설을 보면 돼요. 지금 이제 시설하고 이제 제가 도 시설로 보고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정원 초과 감액이 되면 적용이 되는 이제 시설급 주요간 뭐 단기보호 이렇게 간호사 배치 가산, 야간 직원 배치 가산, 맞춤형 서비스 가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원 초과는 이제 하루에 그 만약에 뭐 15명 시설에 뭐 17명 왔다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정원 초과 됐을 때는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알고 계시고요. 저 66조의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 급여 기간. 이 66조는 이제 밑에 가면 나오는데 감액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65조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거를 이제 말한 뭐 감액되는 그 내용을 이제 담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이 적용되는 시설 급여 기간, 주야간 보호 기간 및 단기 보호 기간은 해당 월에 제 55조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일반실과 치매 전담실이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의 노인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 기간, 뭐 치매 전담실만 있는 경우 포함. 치매 전담실만 이제 돼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주야간 보호 내 치매 전담실이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이 가산도 어느 한쪽에 이제 감액이 뜨면은 다른 쪽에 영향을 안 미치고 일반실이면 일반실만 계산하시고 치매 전담실이면 치매 전담실만 그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실에서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위반 감액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시의 요양보호사 추가 배치 가산에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그 일반실에 감액이 떴어요. 감액이 되면은 그 일반실에만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을 적용 안 하지 가산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고요. 치매 전담실은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의무 배치를 해놔놓으면 반대로 이제 치매 전담실에 그 감액이 뜨더라도 일반실에 의무 배치를 다 해놨으면은 그리고 가산을 받으면은 가산 적용 다 된다. 이 내용입니다. 4. 장기요양 기관이 한 개 이상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급여 유형별로 그 가산을 적용한다. 이 재가급여 이제 뭐 방문요양하고 단기보호 뭐 주간보호 이게 같이 하는데 어느 한쪽이 이제 그 감액이 돼서 인력 추가 배치 가산이 적용이 안 되면 다른 쪽은 상관없다 이 말인 거예요. 뭐 방문요양은 상관없. 주요야간보호가 감액돼서 인력 추가 배치가 가산이 적용이 안 되면 그 방문요양은 제대로 해놨으면은 의무 배치 다 하고 이제 가산을 해놨으면은 그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방문요양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한 개의 기간이 있으면 기간이나 그 유형별 그 치매 전담실이나 일반실 있으면 거기만 이제 하고 다른 거에 영향을 안 끼친다 이 내용입니다. 예. 규칙 제23조의 제2항에 대한 겸직인 직원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휴가 중인 직원
67조 제3항에 따라 퇴사 특례를 적용받는 직원 그 직종의 가산 적용을 위한 근무 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퇴사 특례 요거 퇴사 특례하고 출산휴가 중인 직원은 실제로 이제 여기 센터에는 이제 한 명이 없는 경우잖아요. 한 명이 없는 경우니까 이 사람이 그 등록돼 있어도 뭐 간호사면 간호사, 뭐 사회복지면 사회복지사, 뭐 그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 한 명 더 써도 가산이 안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직종은 그 사람은 이 가산에서는 없는 직종으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의무 배치해가지고 감사는 안 하게 해준 대신에 이 퇴사 특례나 이런 그 겸직도 그렇죠. 그 사람을 인원수에 포함 안 하면 돼요. 특히 이 겸직은 많이 하니까 이제 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갖고 그 주간보호랑 뭐 요양시설하고 간호사를 이제 예로 들면은 간호사 선생님이 그 주간보호도 이제 직종이 있고 겸직으로 해서 그 요양시설도 겸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주간보호에 그 간호사를 또 한 명 더 채용했어요, 전임으로. 근데 그 사람이 전임으로 더 채용해도 그 사람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두 명이 있는데 겸직한 상태에서 주간보호에 겸직한 간호사 하나 있고 그냥 간호사 하나 더 들어와도 그 이 사람을 가산하지 않는다 이 내용입니다. 그것을 가산을 더 받으려고 그러면 주야간보호에서 두 명을 더 써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진 않고 사실 겸직을 안 하고 차라리 그냥 한쪽에서 그냥 가산 쓰려면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겸직인 사람하고 이제 가산 적용에서는 겸직 이런 분들은 없는 걸로 보면 돼요. 사람 안 하고 그러니까 두 명을 더 써야지 가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퇴사특례 뭐 출산휴가 이런 분들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그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거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없는 걸로 보면 돼요. 특례를 적용받는 건 이제 감액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출산휴가 중인 직원 이런 직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 일단 겸직은 많이 쓰니까 겸직은 없는 걸로 보시면 돼요. 사람이. 예. 공단은 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제공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공단 또는 공단이 지정한 자가 서비스 모니터링을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에 응해야 한다. 이 가산을 받으면 모니터링이 보통 반기에 한 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직원을 이제 제대로 쓰는지 근무는 제대로 하는지 요거를 이제 확인하러 오는 거니까 그 모니터링에 무조건 응해야 되는 거고 그 내용입니다. 7번 가산 지급 기준 절차 방법 및 가산 기간 관리 등 세부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이게 뭐 공단이 정한다 이 얘기고요. 예. 예, 55조 이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이제 제가 좀 따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은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55조 시설급여 기간 및 주야간 보호기간 및 단기보호기간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종에 대한 제48조의 인력 배치 기준 초과하여 배치하고 추가로 배치한 직종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산한다. 요거는 이제 계산하는 거를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다 보고 난 뒤에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2.4명 미만 이런 경우 있죠. 뭐 주요간 보기에 6.4명 미만 요래 돼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실 그 요양보호사는 사실 틀릴 일이 잘 없어요. 가산 받는 경우에도 왜 틀릴 일이 잘 없냐면 이제 당 한 명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 요양보호사 뭐 주요간 보호 7명 당 한 명 하면 7명 당 한 명 해가지고 뭐 지금 뭐 저희 이 주간보호 TV 안 보신 분들은 뭐 7명 해가지고 뭐 그래 하든 아니면 10명에 해가지고 한 명을 더 쓰든 어떻게든 이 계산식에는 이렇게 나와요. 6.4명 미만으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산이 적용돼요. 근데 이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게 이제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건데 요거를 이제 그냥 한 사람으로 해가 19명 이래 됐을 때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 수를 나누기 직원 수로 나눠요. 어르신 수를 입소자 수를 직원 수로 나눴을 때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됐을 때 가산이 된다는 거죠. 요거를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건 요렇게만 하면 되고, 자,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 인원수로 요게 요 내용입니다. 직원 1인당 입소자 수 계산은 입소자 수를
근무 인원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계산 결과 소수점 셋째 자리 절사한다. 뭐 소수점 셋째 자리 절사해도 보통 다 그 결론이 나와요. 이거는 이 결론이 나와요 보통. 셋째 자리에서 뭐 절사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으면은 거의 안 맞아요 웬만해가. 그렇기 때문에 요걸 보시면 되고, 요거를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조리원은 옛날에 조리원은 이제 가산됐는데 이제는 그 다른 시설에는 다른 급여 종류에는 이제 이 가산이 안 되고 노인 요양 공동생활과정 이제 공생에서만 줄여서 공생인데 예, 공생에서만 이제 지금 조리원 한 명 이제 가산해 줘요. 요 내용도 좀 밑에 가면 또 있는데 공생 노인 요양 공동생활 과정에서는 이제 가산 합에다가 0.25점을 또 더해 주고요. 뭐 그런 게 그 밑에 가면 나옵니다. 어차피 그건 제가 밑에 가서 또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이제 공생에서는 조리원을 한 명을 이제 가산할 수 있다. 조리원 쓰면은 그거 이제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제 56조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 등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은 다음의 시과 같이 산출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가산 공식이 요겁니다. 요거. 아이고 이게. 네, 요거. 가산 금액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요거 이제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요걸 좀 잘 보시고 요게 뭐냐 하면은 이제 저쪽 위로 좀 다시 31조로 가보겠습니다. 31조 가보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예, 31조 예, 여기 이제 비용이 이제 여기 나오죠. 이 비용이 이제 하루의 비용인데 뭐 8시간 이상이고 10시간 미만하면 이제 요 금액을 준다. 등급별로 요것을 이제 달로 다 모아요. 왜냐하면 청구를 이제 달로 계산하기 때문에 이 금액들 이제 거기에 맞게 어르신이 만약에 이용하신다 그러면 요 금액에 맞아 뭐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산은 됩니다. 이제 비용 합쳐진 게 나오긴 나와요 청구할 때. 근데 요 비용들을 이제 요 비용들의 합이 그 예를 들어 뭐 토요일 일요일 가산 뭐 30% 붙는 거 하고 6시 넘어서 이제 조금 몇천 원 붙는 게 있어요. 그 몇천 원 이래 몇백 원 정도 붙는 경우도 있고 몇천 원 그 붙는 계산 공식도 있는데 요 비용에만 그러니까 목욕 가산 뭐 이동 서비스 이런 건 다 빼고 요 비용에만 프로그램 가산도 마찬가지고요. 뭐 6천 5천 6천 나오는 거 그것도 안 빼고 그냥 저 비용에서 이제 뭐 가산이 붙거나 30% 가산 붙거나 그 내용은 이제 합쳐지는데 요것을 이제 합치는 거 월 가산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저것을 이제 했는 것을 85% 저것을 합한 것에 85% 그 비용이 85% 요것을 아까 그 비용을 이제 한 달 동안 합친 거에 85%가 이게 되는 겁니다. 해당 월 가산 기준 금액. 기초든 뭐 기초 생활 수급자든 뭐 감경이든 뭐 상관없이 그냥 그 비용 총 비용에 총 그 급여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의 85%. 이제 헷갈리는 게 목욕이나 뭐 이동 서비스 그 가산이나 뭐 프로그램 가산 뭐 6천 나오는 거 그거 하고 이거는 포함이 안 되고 순수 저 금액에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날 이제 하루치 토요일이면 토요일 일요일 그 30% 붙는 그거 하고 6시 넘어서 몇백 원 붙는 경우 있어요. 뭐 몇백 원 많으면 뭐 천 몇백 원 2천 원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 금액하고 그거만 그 비용을 합한 거에 이제 85% 그거를 이제 요 가산 금액으로 넣는다 이 말입니다. 요것도 제가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거 내용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서비스 유형 점수 요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나오는데 이 서비스 유형 점수는 여기서 이제 시설은 80%입니다. 여기서부터 돈 차이가 조금씩 나긴 하거든요. 이 주간보를 이제 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주간보를 이 가산을 많이 쓴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제 80% 차이 나죠. 85%랑 80%. 근데 뭐 급여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는 분이 있는데 요양원은 그
급여 비용 하루 급여 비용이 많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 만약 10시간 하고 그 30% 붙는 경우에는 주간보가 사실 더 많아요. 나오는 금액 자체도 이 금액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내려가면서 자꾸 나오는데 보통 이제 그 주간보가 사실 가산금이 제일 많이 나온다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주간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치매 전담실과 일반실이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해당 월 일반실 수급자별 급여 비용 합의 80%를 산정하며 일반실이 있는 주야간 보호 기관의 경우 월 일반실 수급자 일반실에 이제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입소자 수는 일반실의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계산할 때 이 입소자 수 요거를 일반실이면 일반실에 있는 입소자 수로만 계산하고 노인 요양 시설도 마찬가지로 일반실에 있는 경우에만 계산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이제 제가 한번 하는 걸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치매 전담실만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해당 월 치매 전담실 수급자별 급여 비용의 합의 80%를 산정하며 치매 전담실만 있는 주야간 보호 기관의 경우 해당 월 치매 전담실 수급자별 급여 비용 합의 85% 산정. 입소자 수는 전체 치매 전담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요거는 순수하게 치매 전담실 하는 경우에 그렇게 산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알면 되시고, 예, 요 이제 순수하게 이제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매 전담실만 있는 노인 요양 시설의 경우 월 치매 전담실 수급자별 급여 비용의 합의 80%를 산정하며 치매 전담실만 있으면 순수하게 치매 전담실만 계산하면 된다고 보면 돼요. 해당 월 치매 전담실 수급자별 급여 비용 입소자 수는 전체 치매 전담실 입소자 수로 산정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양 시설도 이제 전체 치매 전담실에 이제 입소자 수로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 가산 점수는 추가 배치한 종사자의 직종별로 요양보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인당 1점,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1인당 1.2점, 사회복지사 이제 1.2점, 물리치료사 똑같아요. 간호조무사는 이제 1점, 간호사도 1점 줘요. 간호사는 1점 주는데 난주 밑에 내려가면 이제 의료 가산, 간호사 가산이 있어요. 거기 이제 0.6점을 또 줘요. 그거는 이제 이 인력 추가 배치랑 상관이 없어요. 여기 이제 요 제한에 상관이 없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잠깐만요. 예, 여기 요 제한에 간호사 배치 가산은 0.6점만 따진다면은 이 가산 점수 인정 범위에 제한은 필요가 없어요. 요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5명 미만, 10명 이상, 10명 미만. 제가 이제 입소자를 제일 첫 시간에 했는 이유가 이건데 모든 게 다 입소자 수로 계산해요. 기준이 거의 다 입소자 수예요. 정원으로 계산하는 건 그 특례 나오는 거 그거 빼놔놓고 다 입소자 수로 계산하시면 돼요. 현재 있는 어르신 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있는 입소자 수 정확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만약에 이제 5명 미만에 1.2점이 최고잖아요. 그러면은 5명 미만에 그러니까 4명 정도까지가 있죠. 4명 정도까지 이 사회복지사를 한 명 더 가산했어요. 사회복지사를 가산하고 난 뒤에 그럼 1.2점 다 썼죠. 그 다음에 뭐 요양사든 뭐 물리치료사든 만약에 이 상황에서 4명 정도 있는 이 상황에서 사회복지사 가산을 받았는데 1.2점을 다 썼죠. 다 썼는데 또 요양사를 썼다. 그럼 그 가산이 안 된다는 거죠. 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 제한이 왜 생겼냐면은 이 이제 가산 이 제한 점수 요것도 제가 칠판 보면서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건데 이게 사실 이게 이 공식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가산이 이 급여 비용 가산이 공식에 적용받는 이 가산이 보면은 입소자 수예요. 입소자 수로 나눠줘야 돼요. 여기 보면 나누는 거죠. 여기 예. 이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중에 한 개인데 입소자 수가 가장 적을 때 한 명 있을 때 가장 많은 가산 금액이 나와요. 어떤 같은 상황이라 그러면은 급여 비용 요것도 뭐 영향을 끼치겠고 요거는 이제 상수니까 상관없는데 요거는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서비스 유형 점수. 가산 점수 합도 이거 뭐 정해져 있긴 반 정도는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예. 이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요 두 개는 이제 완전 변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입소자 수가 제일 적을 때 가산을 많이 쓰니까 이게 공단에서 제한을 걸었어요.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이 제한을 걸었어요. 제한을 걸어갖고 4년 전인가 그때 걸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이게 없으니까 보통 이제 그때 3.4점이었거든요. 한 명 있어도. 그러니까 막 직원을 막 뭐 9명씩 막 이래 두고 그때는 이제 조리원하고 운전원도 이제 가산이 됐어요. 1점씩. 그러니까 5점씩 막 이래 받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가산 제한을 뒀어요. 그러니까 제한 요거 보가면서 인력을 배치하시는 게 맞고요. 예. 어차피 이게 넘어가면은 이제 인정 범위 말 그대로 인정 범위거든요. 이걸 넘어가면 가산 사람을 더 써도 돈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제 1항 2항에 불구하고 인력 배치 가산이 적용되는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가산 점수의 합이 0.25점을 더하여 인력 추가 배치 가산 금액을 산정한다. 0.25점은 제2항의 가산 점수 인정 범위 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요 0.25점은 그냥 더해주는데 여기에는 이제 포함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제한에 안 걸리니까 그냥 더해준다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가산만 쓰면. 예.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예, 요까지 제가 조금 더 설명하고 요거 방문요양 복지사도 제가 나중에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시면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공식 하고 이 제한 점수하고 요 그리고 제가 요 밑에 잠깐만 이 간호사를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갈게요. 이 간호사 배치 59조인데 요것도 이제 시설급여기관 이제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보호기관 요런 경우에 0.6점을 줘요. 간호사 1인당. 이 점수는 간호사 한 명은 만약 간호조무사 쓰고 있어요. 만약 예를 들어 갖고 간호조무사 이제 겸직이 아니고 그냥 전임으로 해가 간호조무사를 쓰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 한 명을 썼어요. 아무 그 가산도 안 받고 그러면은 그냥 간호사는 이 0.6점도 받고 여기에 나오는 요 위에 나오는 요 간호사 요 1점도 받아요. 요것도 받으니까 이거 합쳐가 뭐 1.6점 받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인정 점수 범위 제한에 걸리면 요 1점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한에 걸리면은 이거 쓰고 또 다른 사람 쓰고 또 쓰고 이러면은 뭐 제한에 걸려버리면 이게 간호사가 안 받을 수 있는데 0.6점은 나와요. 그래도 전임으로만 하면 겸직이 아닌다 하면. 그러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제가 요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